사실 중급 분들이 가장 포텐이 터지기 쉬운 레벨인데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은 바로 I don't really like action movies. 이 문장은 어색합니다. 원어민들이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안녕, 윤희입니다. 오늘은 영어 실력별로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실수를 하나씩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알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알게 되더라고요. 영어 레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초급, 이제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전부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를 듣거나 읽는 거는 가능한데 외국인하고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급이 있거든요. 중급은 그래도 영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성적,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시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영어로 기본적인 생존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솔직히 외국인이랑 말하는 거에 큰 자신은 없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힘든 수준, 이 정도를 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영상을 보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급 정도 레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영국 워홀 처음 왔을 때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급이 있죠. 나름 외국인이랑 프리토킹 가능하고 연습 조금만 하면 오피스 잡에서 일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그렇지만 이민이나 유학 경험이 있는 건 아니라서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마 요 단계 정도에 속한 것 같아요. 초급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인강으로 어려운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진짜 위험한 게 나는 영어를 원래 못해, 영어는 원래 어려운 거잖아 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도 어렵고 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장 여러분이 피해야 할 행동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영어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보면 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드를 보면서 영어에 친숙해지는 그런 과정인데 너무 어려운 거를 보면 안 돼요. 모던 패밀리나 프렌즈 같이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익숙해지는 거. 절대 이거를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랑 친해지는 과정. 아니면 외국인 배우나 외국인 그룹의 덕질을 시작하는 거. 외국 배우 인터뷰하는 거 보고 내 배우 멋있다 이런 식으로 덕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숙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children's book, 영어 동화책, 그런 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영어에 친숙해지는 거,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중급분들이 가장 포텐이 터지기 쉬운 레벨인데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은 바로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감하실 텐데 이분들은 원어민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전을 해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원어민이랑 대화하면서 원어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안 들리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안 나온다거나 내가 문법 실수를 했다거나 내가 발음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결국에는 입을 꾹 닫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가장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거는 실수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본인 수준이 영어 실력 늘기 제일 좋은 레벨이고 이미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습득이 굉장히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뱉을 수 있는 말은 최대한 많이 뱉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스웨덴 교환학생을 갔을 때 저한테 프린트 자료를 빌려준 오스트리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한테 간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이 있을 때 오렌지 주스랑 초콜릿 같은 거를 사들고 걔한테 이제 가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제가 말한 게 Thank you for the print 였어요. 그 프린트 고마워 라는 걸 그냥 직역을 한 거였는데 그 친구가 약간
잉? 하는 표정을 짓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을 좀 하다가 you mean handout. No worries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린트라는 콩글리시를 써서 그 친구가 못 알아들은 거고 문맥을 파악하고 그 수업 자료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대답을 해준 거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얼마나 쪽팔렸게요. 진짜 얼굴이 막 빨개지고 너무 쪽팔려서 막 내가 진짜 콩글리시를 썼구나. 이게 너무 쪽팔렸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 쪽팔린 경험으로 배웠잖아요. 이 수업 자료 나눠주는 거는 핸드아웃이구나.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실수를 좀 많이 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요새 1:1 화상영어 플랫폼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특히 영국으로 가실 분들은 이제 영국인 분들 튜터들 많은 곳 있잖아요. 브리티시 톡 같은 그런 곳 알아보셔서 1:1 영어 회화 연습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지금 대학생이시면 본인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 외국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애인이 되어서 최대한 실수를 하면서 많이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나 하면 그냥 하나 배우는 거고 실수 10개를 하면 10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번 알게 되면 본인 실력이 진짜 빨리 늘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고급 이 수준의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더 이상 본인의 영어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랑 프리토킹이 가능한 직장인분들, 지금 외국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 수업 따라갈 만한 유학생분들, 아니면 영국 회사에서 일할 정도 수준이 되는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 본인의 영어를 교정하거나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그런데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어찌됐든 비원어민이고 어렸을 때 이민을 간 적도 없고 이러니까 솔직히 문법 오류나 어색한 문장 같은 거를 항상 구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 액션 영화 별로 안 좋아해. 이거를 영어로 이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don't really like action movies.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문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의미도 잘 내포하고 있어서 분명히 원어민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좀 어색합니다. 원어민들이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I'm not a big fan of action movies. 나는 이 액션 무비의 그렇게 큰 팬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원어민들이 쓸 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 A에서 문장 B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사실 가장 필요한 내용인데, 근데 방금 보여드린 툴 되게 편리해 보이지 않았나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엔그램이라는 영장문 도구입니다. 이 영상은 엔그램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엔그램은 영문 교정, 패러프레이징, 번역 기능을 갖춘 AI 기반 영장문 도구인데 비원어민에게 특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비원어민들의 문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들을 학습해서 더 정확하고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제시하는데 학교나 회사에서 영어로 글을 써야 하는 비원어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영문 교정이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런던에서 직장 생활 중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보고서나 이메일, 메신저, 영상 스크립트 등 영작을 진짜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할 때 문법 오류, 오타, 어색한 비문 이런 거를 딱딱딱 잡아줘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편리했던 건 paraphrasing 기능인데요. 문서 작성 상황에 적합한 스타일로 문장을 다시 작성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부사장에게 전달해야 되는 보고서가 있고 그냥 옆 동료한테 메신저로 물어봐야 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격식 있는 표현을 활용해야 되니까 격식을 이용하면 되고, 메신저로 보내는 내용은 표준이나 짧게를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이게 어휘만 그냥 고급 어휘로 바꿔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휘에 맞게 문장 구조도 다 바꿔주기 때문에 딱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루에 진짜 한두 시간은 문법 교정하고 글 다듬는데 시간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몇 분이면 다 해결돼서 시간 절약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편했던 거는 그냥 한 문장이라도 딱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저 사실 챗 GPT도 되게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걔는 진짜 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이 딱 한 문장, 이 두 문장만 교정을 받고 싶은데 진짜 프롬프트 한 번 내면 뭐 8만 대장경을 쓰더라고요. 진짜 100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끔씩 짜증날 때가 있었는데 엔그램은 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되게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구독자분들 혜택 앵그램 무료 체험 코드 넣어놨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영어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 초, 중, 고급 이거를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는지 제가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꾸준히만 하시면 영어는 쭉쭉쭉 늘게 되어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